실현수당. 제이가 3년 연애한 애인과 헤어졌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다. 사람들은 이제야말로 첫눈다운 눈이 왔다고 눈사진을 올리기에 바빴다. 거리엔 연인이 유독 많이 보이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날이었다. 없는 시간을 쥐어짜 제이와 술 한잔을 마셨다. 서촌의 바르셀로나. 친구들과 가끔 가는 술집이었다. 그녀와 바르셀로나에 함께 가서 가우디를 보자고 했었는데 거기가 어딘들 헤어진 그녀와 연결되지 않는 게 있겠는가. 가우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바르셀로나 어딜 가든 가우디 건물은 죄다 다 공사 중이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가 술에 취해 비틀대며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 지켜보다가 문득 어떤 깨달음이 왔다. 저 자식 집 방향이랑 반대로 지하철을 타고 가네. 어쩌면 무작정 그녀의 집 앞에 가려는 건지도 몰랐다. 만나는 건 아주 가끔 쉽게도 만나지는데 어째서 헤어지는 건 이렇게 매번 힘이 드는 걸까? 출근도 해야 할 텐데 저렇게 들어가면 분명 그는 내일 지각할 것이다. 만약에 말이다. 회사에 실현수당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 뭐 많은 액수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영화 한 편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조용한 레스토랑에 들어가 혼자 점심을 먹고 올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오전 업무를 마치면 오후에 반차 휴가를 주는 거다. 무엇보다 내 이별을 회사도 공식적으로 슬퍼하고 있다는 생각하면 사는 게 좀 덜 외롭지 않을까.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 계약서에 실현수당이라는 목록이 있다면 그곳의 사장이 생각하는 직원 복지 정책에 감동할 것 같다. 물론 거기엔 분명한 횟수 제한이 있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연 1회 혹은 2년에 한 번? 역시 엉뚱한 상상이긴 하지만 세상의 금싸빠들은 실현수당을 받기 전 자신의 연애에 대해 총체적으로 계산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런 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실현수당을 받을 만큼 그 남자를 사랑한 건 아니었네. 며칠 전 공원을 산책하다가 내 나름대로 실현수당을 책정해봤다. 영화표 10,000원, 커피값 10,000원, 밥값 30,000원, 술값 50,000원, 총액 100,000원. 100,000원이면 회사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닐 것 같다. 반차를 돈으로 계산할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100,000원으로 이별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면 그런 대로 멋진 일 아닐까? 내가 기억하는 소설가 트루먼 커포티의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슬픈 것은 개인의 관계없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 연인과 헤어진다면 세계는 그를 위해 멈춰야 한다. 는 말이다. 나는 이 문장을 좋아해서 실현당한 친구들에게 꼭 읽어주곤 했다. 내가 실패한다면 태양도 떠오르지 말았으면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닐까. 커포티의 말처럼 세계까지 멈춰서진 않아도 회사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아주 잠시 멈춰 서 있으면 좋겠다. 부질없는 상상이라도 말이다. 후배에게 마지막 남은 맥주를 부어주며 말했다. 걔 좀 진짜 별로였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몇 년 전부터 친구들에게 죄책감 없이 쉬는 법에 대한 책을 쓰겠다고 말했다.
여유와 자유를 구별하고 쉬는 것과 노는 것, 외로움과 고독을 세심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2015년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원고를 썼다. 생각해보니 무려 6개의 연재를 신문과 잡지, 인터넷에 동시에 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개간지에 발표한 단편소설과 앤솔로지 형식의 공저 2권도 포함되어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서 연재하는 웹소설도 있었으니 말을 말자. 원고지 매수로 계산해보니 책 7, 8권 분량이었다. 이 정도로 많이 썼다는 건 그것이 분명 예술은 아니라는 뜻과 같다. 나는 자괴감 속에서 시간 부족에 시달렸다. 죄책감 없이 쉬는 법에 대해 쓰겠다는 말은 결국 나 자신에게 내뱉는 절규였던 셈이다. 영화 한여름의 판타지아의 여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오고 싶었어요. 일본 나라의 명물인 사슴조차 사색에 방해가 돼서 싫었다고 고백한 여자는 아무것도 없음을 찾아 고조라는 도시로 왔다. 나는 그 여자의 심리 상태가 너무나 잘 이해됐기 때문에 실제 일본의 고조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다. 영화 안경의 주인공 역시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곳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그녀는 일본 가고시마현의 요론섬을 찾는다. 안경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바다를 바라보며 사색하는 것 이외에는 정말이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화다. 심지어 화면조차 자주 바뀌지 않는다. 여행을 하고 싶은 건지, 달아나고 싶은 건지, 쉬고 싶은 건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내 상태에 대해 S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녀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셋 다야. 여행을 빙자로 달아나서 쉬고 싶은 게지. 너 번아웃 된 것 같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외치는 광고 속 유해진의 얼굴을 보며 나는 우리가 사는 세계의 자유란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해야만 할 것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자유만 있다는 걸 깨달았다. 돈을 버는 이유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한 시니컬한 후배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그녀에게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사는 건 100%의 삶이 아니며 또 합리적이지도 않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다.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 맞추면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해지기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행복은 완결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과정 중에 일어나며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심리학에는 행복의 평균값이란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은 인간의 행복이 적정선을 넘어서면서 더 이상 증폭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행복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할 것은 뭔가 하기 위해 달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하지 않기 위해 때때로 멈춰서는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원고를 쓰지 않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야 원고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극단적인 조치였지만 나는 심각할 정도로 지쳐 있었다. 방전되기 직전에 3년 넘은 내 아이폰 같다고 해야 하나? 여행의 또 다른 조건도 있었다.
뭔가 대단히 아름다워서 기록하고 찍고 어딘가에 남겨둬야 할 것 같은 장소는 피하고 싶었다. 파리, 뉴욕, 도쿄 같은 대도시는 내겐 적당한 여행지가 아니었다. 고급 휴양지나 리조트도 피하고 싶었다. 나는 휴식이 아니라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선 전 세계적으로 균일화되어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전혀 다른 풍경이 필요했다. 나는 언제나 폐허의 풍경에 이끌렸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다가 사라지고 남은 쓸쓸한 풍경은 늘 내 마음을 끌었다. 2015년 12월과 1월 미국 서부의 5개주를 자동차로 여행했다. 그곳에서 내가 태어난 고향에선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 없는 텅 빈 공허를 달리는 길 위에서 봤다. 데스밸리로 향하는 모하비 사막에서 모뉴먼트 밸리로 가는 유타의 어느 길 위에서 나는 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길을 보았다. 길은 소실점까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내 눈앞에서 사라지곤 했다. 그 길의 끝에는 하늘과 땅이 샴쌍둥이처럼 붙어 있을 것 같았다. 1시간을 달려도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이런 길을 달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도시에서 체득한 시간들이 무의미해진다는 것도 알게 됐다. 시간은 모든 것을 천천히 바꾼다. 하지만 공간은 많은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뒤바꾼다. 사막을 달리다가 충동적으로 차를 세워놓고 길가에 누워있거나 그저 서 있었다. 방전된 핸드폰 같은 내 몸이 거대한 태양을 지별판 삼아 충전되고 있다고 느껴졌다. 오직 조슈아 트리만 있는 사막의 길 위에서 내가 본 건 모래, 바람, 태양뿐. 그곳이 한때 깊은 바다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대한 계곡과 협곡들 위로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다. 내 몸 여기저기에 박혀있던 지독한 고단함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텅 빈 길을 달리는 동안 어느 사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터지지 않는 곳에서의 외로움은 조금 더 증폭돼 내게 고독의 형태로 다가와 있었다. 내가 선택한 건 24시간 연결이 아닌 타인과 단절된 채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였다. 그곳에서 내가 느낀 건 행복이 아니라 다행스러움이었다. 무엇을 할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을 자유를 만끽하며 나는 정말 그렇게 느꼈다. 이곳까지 올 수 있어 다행이라고.